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특급 뉴스, 최신 뉴스 속보입니다. 지금 이거에 관해서 피집사가 또 엉뚱한 소리를 올리고 난리가 났는데, 우파좌파 이야기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우파도 계속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강용석도 크게 보면 공산당 싸우는, 권력 싸우는 응원하는데 세부적인, 개별적인 쟁점에서는 다르다. 그래서 우파좌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개별적 쟁점에서는. 그리고 이 대선에서 저는 아직 누구를 지지하는지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만 황교안은 정민 사건을 저는 우선시하기 때문에 황교안이 돕고 있으니까 그건 좋다. 오늘 피집사가 떠든 것은 윤석열 이상하다, 자기가 촉을 냈는데 자기 촉이 맞았다. 근데 이 사람은 저처럼 쟁점별로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파인 척 했어요, 계속. 제 입장이 아니고 피집사는 우파인 척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사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서 해석 엉뚱하게 하면서 윤석열을 소위 이른바 저도 그냥 소위 쓰는 표현을 쓸게요. 윤석열을 까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데 해석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명제를 모르는 사람이 사실적 명제, 원리적 명제를 모르는 사람이 분석 자체를 한 문장 한 문장 한 해석 분석을 못하고 해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떡하니 윤석열에 대해서 자기 촉이 맞았다. 비리가 있는 것처럼 우연히 이럴 수가 없지 않는가? 우연 아니다. 이런 취지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일단 제가 피집사 같은 사람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했는데 우파라고 하면서 이러니까 더 충격적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전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고 그리고 오늘도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방법론, 지식, 인신론, 인식론, 그다음에 지식이론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듣는 분 중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참고해 주십시오. 조선일보에 난 신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난 뉴스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재명 게이트 막 터지고 있죠. 대장동.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말하기를 저는 이런 거 쭉 설명해가지고 이거는 영상 시간 잡아먹을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설명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김만배 지금 화천대유 최대 주주죠. 지금 핵심입니다. 의혹의 핵심. 김만배랑 이 사람이 기자였어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형 동생하는 사이다.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김씨 누나가 윤 총장 부친의 주택을 샀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데 어제부터 윤 총장 인터뷰가 있었고 근데 윤 총장이 사실을 다 공개했습니다.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여러분 해석을 하십시오. 사실이 뭐냐면 김씨 안다. 하지만 친분은 없다. 김씨를 안다. 친분은 없다. 또 사실 어떤 게 드러났냐면 박용사 특검도 비리로 드러났죠. 김만배 비리 드러났죠. 김이 박 특검을 박 특검에게 윤 총장을 수석팀장으로 추천했다. 그럼 세 명이 다 커넥션이 있는 거죠. 너무 있는 거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 관계적 사실이 드러난 거죠. 또 법조기자들이라는 게 있었는데 수사팀장을 누굴 시킬까 하니까 김만배가 성렬이 형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사실, 이 문장, 이 명제를 빼더라도 다른 명제들로 우리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가까울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사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기사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이가 자인했습니다. 안다. 김만배 안다. 그리고 이유도 설명했죠. 법조 출입 기자고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된다 논리 문제 경험칙 문제가 아니고 일단 안다. 자기는 안다. 다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 아까 말씀드린 친분은 없고 개인적인 건 없고 안다. 근데 안 정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까울 수 있다. 그것도 사실 드러난 겁니다.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떠한 사과가 있다. 사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 좀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사과가 있다. 사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과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 테이블에 사과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사과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나의 믿음도 낮다, 높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을 객관적 사실이 있고 하위 사실, 높은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있을 가능성이 낮다, 높다.
제가 그것을 믿는 정도가 낮다, 높다. 사과가 앞에 있고 그걸 믿는 건 저죠. 두 가지 관계입니다. 객체, 주체. 객체에 있을 가능성의 정도. 이것을 믿는, belief, 믿음 주체의 정도. 다른 거죠. 네 개의 변수가 생긴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개라는 변수도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제가 권고드리는 건 뭐냐면 practical reason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중에 practical reason. 그게 뭐냐면 일반 그 이제 그 칸트 철학의 핵심이에요. 칸트 철학의 핵심인데 칸트 철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칸트가 룰을 만들 때 예외를 뺐습니다. 룰을 만들었어요. 예외를 뺐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딱 룰만 만들고 예외를 언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예외가 없어서 이 룰은 잘못된 거다. 예외가 없는 건 공식이 잘못된 거다. 명제를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인류 싸움이에요. 칸트는 예외를 왜 안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예외를 만들 수가 있었죠. 룰을 만들 때. 근데 예외를 안 만든 건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칸트적 영향이 우리나라에 되게 강해요. 그래서 practical reason의 핵심을 모릅니다.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비교 균형 잡는다는 의미를 그걸 왜 모르냐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요. 대법원에서 굉장히 최신 한 5년도 안 됐는데 안에 미국 홈즈 그 다음에 러니드 판사 정확히 얘기하면 공식은 러니드 판사가 만든 공식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불법행위법에 인용합니다. 차용합니다. 그 이론을 그 이론이 뭐냐면 프래그마티즘의 practical reason, 프래그마티즘이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뭐냐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여러 요소들을 가져다가 균형을 잡는 겁니다. 하나에 치우치거나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이 인류의 사고 원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드러난 건 다 드러났어요. 안다 모른다 안다. 개인적 친분은 없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술 마시고 이런 건 없고 아는 건 맞다. 공적으로 아는 건 맞죠. 그리고 윤 총장 누나가 죄송합니다. 윤 총장 아버지가 김만배 누나와 거래를 해서 이렇게 주택 거래한 거 19억 거래한 걸 아느냐? 처음 알았다. 어제 처음 알았다. 이거는 자기네 누가 또 확인하겠죠. 뭐 수사기관이든 여당이든 누구든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비리다. 이재명식 비리다. 이재명 급의 이재명 정도의 비리다라고 판단하시든 거기에 비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둘 다 이제 후보죠.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1조, 또 하나의 1조가 있을 수도 있다 얘기했죠. 경기도지사로서 성남시만 대장동만 문제가 아니고 또 있다라는 게 막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1조 플러스 1조 이런 식의 비리와 윤 총장의 오늘 19억 주택, 윤 총장도 아닌 그 아버님의 문제 이걸 비교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있고 둘 다 비리다, 둘 다 썩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피집사의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이런 판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사과 색깔이 빨갛다 아니다가 아니고 사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어떻다 높다 낮다 사과가 빨간 정도 퀄리아라고 합니다. 사과가 빨간 정도도 색깔의 정도 아시죠, 여러분? 정도를 나누는 거고 그 나눈 상태에서도 그 나눈 색깔의 정도도 그 색깔의 정도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또 나누고 그런 것을 내가 믿는 정도가 낮다 높다 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법 인공지능을 지금 책을 쓰고 있고 공부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죠. 철학이 반드시 들어가고 과학 철학이 들어가는데 이런 명제 부분이 컴퓨터 철학이 아니고 과학 철학이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핵심입니다. 논리 구성할 때, 인공지능 만들 때.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서 19억 문제의 좀 비리? 아버지 이야기지만 윤 총장도 알았을 것 같고 이렇게 의심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의 그 결론, 개인적으로 가지신 그 추론을 하나 두시고 나머지 하나는 드러난 이재명 게이트 1조 플러스 1조 기타 또 무수히 많을 수가 있죠. 집안 뭐 형을 어디에 넣고 정신병 그냥 넣은 게 아니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넣은 게 그게 핵심인 겁니다. 권력자가 형을 그냥 넣은 게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하시다? 그냥 이것만 갖고, 이거 19억이든 뭐든 큰 액수니까 문제다.
서민 입장에서 큰 액수니까 문제다. 이렇게 피집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비교를 하십시오. 모든 걸 비교. practical reason. practical reasoning 딱 똑같이 하는 비교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사성. 저 뱀을 내가 잡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몽고수가 판단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과 어제 본 것과 모든 그동안의 기억을 정보 교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뇌 활동이 모든 걸 끌어와서 내 앞에 있는 몽고수가 내 앞에 있는 뱀과 처음 보는 뱀과 비교하는 겁니다. 잘하면은 안 잡혀 먹는 거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네. 알고 보니까 내가 못 먹는 뱀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독에 먹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똑같은 원리가 이거죠. 모든 정보를 끌어와서 비교하는 겁니다. 항상 비교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윤 총장이 이재명과 비교했을 때 이건 비교거리도 안 된다. 이재명 거 쳐라. 제 주장은 이겁니다. 윤 총장을 지지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비교하면 비교해본 결과 저는 게임이 안 된다. 19억 문제랑 1조 또는 2조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랑은 게임이 안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게 practical reasoning, 균형을 잡고 비교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하나만 놓지 말고 고정하지 마시고 같이 놓고 명제도 앞뒤 같이 식별할 때도 여러 가지 환경과 기타 다른 사물과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앞에 있는 객체, 내 주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객체도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 문제, 주변에 있는 것까지, 과거의 이 존재 상황까지, 현상까지 모든 걸 통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